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욕실 안에선 일정한 물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식탁 위에 흩어진 신문과 리모컨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따로 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따라 손끝이 유난히 분주했고, 괜히 라디오를 켜놓고 음악 소리를 조금 더 키워두었어요. 창밖엔 구름이 퍼져 있었고 햇살은 거실 유리창을 조용히 타고 들어와 가만히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현관이 소리 없이 열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였습니다. 문 안 잠겨 있길래 그냥 열었어요. 그녀는 익숙한 듯 웃으며 신발을 벗었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서 있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죠. 혹시 커피 마시고 갈래요? 조금만 앉아도 돼요? 아내분은? 씻고 있어요. 오래 걸려요. 원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반대편에 앉았고 저는 그녀 앞에 조심스레 머그잔을 내려놓았어요. 마치 서로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움직임 하나 말투 하나에 쓸데없는 감정은 섞이지 않았고 그 담백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여긴 예전이랑 똑같네요. 그땐 참 많이들 모였었는데. 그러게요. 요즘엔 다들 바쁘고 우리도 뭐 조용히 살아요. 조용해 보여요. 너무 조용해서 나까지 조용해지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가만히 컵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따뜻한 커피가 손끝을 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 안쪽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욕실 안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마저 그 물에 씻겨 나가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방문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날의 모든 걸 결정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아내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이름은 예전부터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친 건 손에 꼽힐 만큼 드물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짧고 가벼운 인사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는 놀라기보다 익숙한 사람을 맞이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반사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물병을 꺼내 테이블에 올리는 동안 그녀는 웃으며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두었고 익숙한 듯 천천히 앉았어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커피 한 잔 괜찮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두 손은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포개져 있었어요. 당연하죠. 아내가 씻고 있어서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 말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런가요? 이상하진 않은데 진심이라서 저는 그녀의 말에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썼고 그녀는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의 샤워 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애써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시선을 낮춘 채 컵에 입을 댄 손을 잠시 멈추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예전엔 여길 자주 왔었죠. 그땐 뭐든 편했는데 그땐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네요. 네, 지금은 더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그녀의 말엔 그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묘하게 문장이 남긴 여운이 컸고 저는 대답 없이 컵을 입에 대었습니다. 입을 통해 들어온 커피는 생각보다 쓴맛이 강했고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싫지 않았어요. 그녀의 미소도 그날의 공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게 이미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조용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며 괜히 바쁜 척 손을 움직였지만 제 의식은 온통 거울 속에 스치듯 보이는 그녀의 움직임에 집중돼 있었어요. 무릎까지 내려온 원피스 자락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녀는 주전자 옆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익숙한 듯 그 자리에 섰어요. 숨소리도 크지 않았고 말투도 평소처럼 맞았는데도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긴 진짜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저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익숙했었나? 응. 내가 생각보다 많이 왔었잖아요. 그땐 그냥 친구였잖아요. 지금은요? 지금도 친구겠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녀의 말에 뺨이 조금 뜨거워졌고 저는 컵에 물을 따르며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손끝에 맺힌 물방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거울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익숙한 향이 떠돌았고 그건 과거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기억이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곧 나와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죠. 그냥 그날도 이런 공기였다는 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고 저는 문득 창문 너머로 스치는 햇살을 따라가며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의 공기는 맑았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엔 숨기지 못한 진동 같은 게 맴돌고 있었어요. 손에 쥔 컵은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거울 속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던 그 아침, 그 평범한 공기 속에서 저는 감정을 감추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 향 쓰시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저는 대답을 꺼내려다 말고 그대로 머그잔을 들었고 욕실 안에서는 여전히 샤워기의 물소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은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적당하지 않았고 순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책장처럼 어수선해졌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쓸더니 고개를 돌려 제 손끝을 바라봤어요. 그때도 그 향이었어요. 향수요? 아니요, 샴푸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쓰시나 봐요.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익숙해서요. 그런 게 있죠. 익숙하다는 건 무서운 거니까요. 그녀의 말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지만 말끝의 무게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 무게를 무시하려 했지만 손끝에서 올라오는 감각은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을 그녀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한 채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향 별로였나요? 아니요. 그냥 기억이 나서요. 어떤 기억이요? 그날 아무 일 없었던 날인데 왠지 모르게 오래 남아 있었던 날. 그녀는 잔을 비우지도 않은 채 다시 손을 포개었고 저는 냉장고 앞에 섰던 자리로 조용히 물러났어요. 괜히 문을 열어보고 물병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지만 머릿속은 방금 전 그녀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가득 찼어요. 대화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너무 많은 게 지나갔고 저는 그저 고요 속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주전자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누군가의 향보다 어떤 감정이 더 오래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의 정적은 주방을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녀는 작은 식탁 의자에 앉아 다리를 조심스레 꼬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잠시 시선을 식탁 가장자리에 두었어요. 저는 마치 우연인 척 그녀가 앉은 방향을 등진 채 컵을 들었지만 거울이나 유리창, 스테인리스 포트의 반사 같은 것들이 그녀의 시선을 자꾸 제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고 저는 반응이 늦은 채로 커피를 마시는 척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지금 할 말인가요? 친구가 곧 나오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말을 해요. 이런 방식은 곤란해요. 곤란한데 피하진 않네요. 눈 안 피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제 눈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향했고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듯 부드럽게 웃었어요. 미소는 짧았지만 시선은 길었고 저는 침 삼키는 소리를 숨기기 위해 컵을 다시 들었어요. 물기는 다 마른 잔이었지만 입을 가져다 대는 그 동작 하나로 시간을 늦춰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상체를 살짝 기울이며 식탁 너머로 제 손끝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 움직임에 도망치듯 시선을 창문 밖으로 보냈어요. 이 집 예전보다 더 조용하네요. 아내랑 잘 지내세요? 네.
그런 편이에요. 그런 편. 좋은 말인데 슬픈 말이에요. 그쪽은 어때요? 혼자예요? 혼자면 어때서요? 지금은 둘인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 숨은 길어졌고 그 길어진 숨결이 식탁 위를 가볍게 흔드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원형 테이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욕실 안물 소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보다 그녀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깊어지려던 순간 그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아주 작게 웃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렸고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에 한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잠깐이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러지 마요. 이건 선 넘는 거예요. 선은 이미 서로 안 보이게 지워놨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제 뺨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고 저는 눈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숨결을 느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욕실 안에선 여전히 샤워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대어 오자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정말 살짝만 몸을 기울였을 뿐인데도 숨결은 바로 귓가를 타고 흘렀고 숨소리는 숨기지 않은 감정처럼 부드럽게 귓불 아래에 내려앉았어요. 제 시선은 그녀의 눈이 아닌 창밖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한참 전 어두웠던 밤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던 그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날 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신 표정이 선명해서요. 지금이랑 닮았거든요. 닮았다는 건 나쁜 거겠죠. 아니요. 조심스러웠고 망설였고 그래서 더 좋았어요. 지금은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당신이 정해요. 전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입김은 뜨거웠으며 그 온도는 차가운 봄바람 사이로 스며들어 있던 저의 방심을 단숨에 녹였어요. 눈을 감았다 떴는데도 온몸은 딱딱하게 굳은 채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고 그녀는 더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거리는 아주 교묘하게 무너지기 직전의 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머무는 그 각도, 그 숨결, 그 온도는 제가 기억 속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감각과 정확히 일치했고 저는 그 순간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당신이 나 안 보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린 더 엉망이 됐겠죠. 그럼 지금은요? 이미 엉망이에요.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고 저는 그녀의 뺨을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거기엔 화장도 감정도 덧칠되지 않은 얼굴이 있었고 그 얼굴은 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어느새 팔에 닿는 체온이 묘하게 일렁였고 제 손끝은 식탁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욕실 문이 열릴 기미는 없었고 저는 그 순간이 언제까지든 이어졌으면 하는 이기적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끝을 스치자 그 순간 온몸이 전류처럼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고 정말 우연을 가장한 다음이었는데도 그 떨림은 단숨에 손목을 타고 어깨를 휘감았고 심장 아래로 묵직한 울림을 남겼어요. 저는 그 손끝을 뿌리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촉을 놓치기 싫은 듯 손을 뒤로 당기지도 않았고 그녀는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 사이로 제 손등을 살며시 덮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을 리 없잖아요.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 말 기다렸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천천히 엄지로 손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스치는 감각보다도 더 예민하게 피부 아래로 체온이 번지고 있었고 저는 식탁 아래로 떨어진 숨을 되찾기 위해 등을 젖히려다 멈췄어요. 마치 움직이면 지금의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당신 그날 밤 왜 나 그냥 돌려보냈어요?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더 틀렸죠. 아내가 바로 안에 있어요. 근데도 피하지 않네요. 그래서 나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의자 쪽으로 몸을 옮겼고 그 움직임이 조심스럽긴 했지만 전혀 망설임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손끝은 이미 그녀의 무릎 옆에 닿아 있었고 두 번째로 마주한 입김은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서 맴돌았어요. 그만해요. 진심으로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 감정에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놓지만 말아요. 그런 식이면 나 무너져요. 그럼 무너져요. 같이 무너질게요. 그녀가 의자에 무릎을 올리고 제 옆에 반쯤 걸터앉은 몸을 붙였고 저는 그걸 밀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 있던 숨을 다시 들이쉬는 척하면서 그녀가 제 뺨에 가져다 댄 손끝을 느끼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이 조용한 식탁 위에서는 그저 하찮은 소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더 이상 생각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에 그 짧은 순간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고 욕실 안에서 흘러나오던 물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뺨에 닿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주 천천히 아내가 욕실 안에서 물기를 닦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올로 피부를 문지르는 소리, 욕실 바닥을 맨발로 디디는 소리, 그 평범한 일상음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와 그녀는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방금 전까지 숨을 나누었고 지금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마치 수십 년을 알던 사이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무릎 위에 얹혔던 손을 조용히 내려 무릎 위로 가져갔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멈춰 있던 커피잔을 다시 들었어요. 나 이상하죠? 지금 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타이밍이요? 욕실 안에 제 아내가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린 이미 그녀는 그 말을 끝맺지 않았고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의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 하나까지 커지는 듯했어요.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방금 전의 체온이 너무 또렷했고 손끝의 기억은 의외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거울을 보고 있었는지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오늘 아침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좋았어요. 진심이에요. 그 말 하지 마요. 왜요? 좋았다는 말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궜고 손끝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무언가를 긁어내듯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제 쪽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지만 이번엔 손도 시선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방 입구에 서서 욕실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제 쪽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고 저는 마치 들켜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당신도 나처럼 후회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겠죠. 그럼 나중에 또 올게요. 그땐 더 조용한 날로. 이만 가볼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토록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담백한 표정, 익숙한 웃음, 문고리를 잡는 손의 매끄러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낯설었어요. 나는 따라가지도 붙잡지도 않았고 다만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끝이 저릿할 뿐이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다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이 마치 영영 사라질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고 문 너머의 공기마저 낯설게 식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나는 혼잣말을 삼켰어요. 그렇게 가는 거구나. 소파에 앉자마자 무릎 위에 손을 올렸고 뺨에 스친 숨결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너졌던 자리, 입술이 닿았던 찰나의 온기, 모두가 말끔하게 치워졌지만 마음 안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향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컵엔 립스틱 자국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 같았으니까요. 커피 다 마셨어. 응. 이제 막. 아내의 물기 머금은 얼굴을 보며 나는 웃었지만 내 웃음은 입꼬리만 움직이는 공허한 표정에 불과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멍했어. 커피 때문인가 봐. 나는 그렇게 얼버무렸고 아내는 수건으로 머리를 태워주며 방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떠났고 아내는 몰랐으며 나만 홀로 이 집안의 공기를 죄다 들이마시며 견디고 있었어요. 나는 죄를 지었고 아무도 몰랐지만 나만 알고 있었고 그게 가장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이 들었고 나는 조용히 주방불만 켠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과 대비되는 부엌의 불빛은 묘하게 나를 드러내면서도 감췄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괜히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알림은 모두 꺼둔 상태였는데 새벽 1시 43분 화면을 켰을 때 그녀의 메시지가 떠 있더군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모티콘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그냥 그 말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을 들이켜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고 그제야 내 손이 작게 떨리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좋았어요. 그 말 한 줄이 이렇게 깊게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뭐가 좋았다는 거야. 혼잣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고작 저 세 마디가 이 고요한 밤의 공기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 줄 몰랐거든요. 나는 메시지를 지우려다 말고 그대로 두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다시 읽고 싶었어요. 기억에 남을 만큼 좋았단 거겠지. 아니면 그냥 인사처럼 던진 말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내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순간에 취했을 뿐인지. 그런데 묘하게 나도 그 순간이 좋았던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웠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더군요. 그녀의 눈빛 숨결, 손끝의 떨림, 아내의 물소리 위로 겹쳐졌던 그 기이한 감정들. 그 모든 게 내 안에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녀갔지만 대신 이렇게 말해줬어요. 좋았어요라고. 내게 그 말이 너무 선명해서 그 어떤 기억보다 깊게 남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문득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이런 문자를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내는 사람이었을까? 혹시 그저 가볍게 흘려보낸 말이라면 나는 뭘 그렇게 흔들린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은 그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이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 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가고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밤새도록 내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국을 데웠고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놓은 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나물 반찬과 구운 두부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씹고 있었으며 저는 그 모습이 낯설어 애써 눈을 피한 채 물컵을 쥐고 있던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밥을 떠올리기도 전에 국그릇 속 수증기 너머로 아내의 얼굴을 힐끗 마주치게 되었고 눈빛을 맞닿기 무섭게 시선을 피하면서 괜히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렸지만 씹는 것조차 힘겨운 목 안이 점점 메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고 그 침묵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저는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자꾸만 식탁 아래로 고개를 떨궜어요. 회의가 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억지로 감정을 눌러놓은 듯한 납작한 어조가 묘하게 귓가를 건드렸고 저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대답을 꾸며내듯 입을 열었어요. 응, 맞아요. 오전에 본부장한테 호출이 있었는데 그게 또 보고서 수정 이야기로 이어져서 결국 팀장이 남으라고 해서 늦게 나왔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엔 나름대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말을 끝내자마자 스스로도
얼마나 엉성한 변명인지 자각하게 되었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씹기 시작했을 땐 무언가 이미 멀어진 거리감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늦게 귀가한 이유를 캐묻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수저만 움직이던 그녀의 손끝은 마치 대답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고, 저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무서워 잠시 숨을 멈추게 되었어요. 요즘 당신 좀 달라요.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은 단호했고, 저는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몸을 움찔했으며 젓가락을 쥔 손이 식탁에 내려앉은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어요. 피부로 전해지는 긴장감이 식탁을 넘어 방 안 공기 전체를 조이는 듯했고, 저는 그 말을 부정하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고개만 숙였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고 내가 좀 예민한 거야. 억지로 꺼낸 그 말은 금방 부서질 것처럼 가볍게 흩어졌고, 아내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밥은 좀 먹어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그녀는 마치 제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고, 저는 입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뻣뻣해진 혀를 어색하게 움직이며 눈길을 피했어요. 휴대폰 속 그녀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떠올랐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라는 단 한 줄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며 아내와 마주한 이 순간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우지 못한 그 메시지를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바뀌어 식은땀으로 번졌고, 아무 말 없이 국을 마시는 아내의 손등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멀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무언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으며,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같은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 현관 너머로 들려온 초인종 소리에 저는 괜스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갔고,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흐릿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으며, 그 실루엣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제 숨은 이상하게 가빠졌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저는 문을 열며 속으로 제발 아니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 바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칼을 한쪽으로 넘기며 조용히 웃지도 않은 채 눈을 마주쳤고, 우산을 접으며 아주 짧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금방 갈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며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익숙한 집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훔치러 온 사람처럼 발을 들였어요. 마루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저는 뒤따라 걸어 들어온 그녀의 그림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숨을 삼켰어요. 방 안에서는 아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휴대폰 너머로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가 앉지도 서지도 않은 채 한참을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걸 지켜봤고,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는 눈길에서 이상하게 쓸쓸한 기운이 묻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나 혼자 감당하는 데까지 말이에요.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의 말은 질문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애원에 가까운 감정이 숨어 있었고, 저는 어떤 대답도 쉽게 꺼낼 수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문자를 보내려다가 다시 돌렸죠. 그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녀는 스스로 웃는 듯 말했지만 눈빛엔 전혀 웃음이 없었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왜 하필 오늘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신발장 옆에 놓인 우산을 다시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고,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말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냥요. 비 오는 날엔 괜히 모든 게 더 약해지잖아요. 누구라도 좀 기대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천천히 꺼내며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덧붙이지 못했어요. 그 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심정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되는지 저는 그게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돌아가면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고 대답 없이 문고리를 잡은 채 잠깐 눈을 감았으며 빗소리만이 집안을 채운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채 어중간한 감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창밖에서 흘러드는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 한쪽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아무 소리도 없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발소리는 카펫에 부딪혀 흐릿하게 흩어졌고, 저는 숨소리조차 최대한 줄이며 그 모든 기척을 듣고만 있었으며, 동시에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고, 조용히 다가와 선 채 저를 보던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작게 올린 채 그때처럼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예전 생각나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그 말이 공기를 가르자마자 저는 마치 오래된 테이프를 다시 재생한 듯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어요. 저는 무언가 말을 꺼내야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오늘 하루만 그래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을 수도 있었고 그녀의 손을 밀어낼 수도 있었지만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 몸은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살며시 얹혔고 저는 눈을 감아버린 채 무언가를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여전히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대로 제게 몸을 기댔어요. 그 순간 저는 단지, 정말 단지 시간이 멈춰주길 바랐고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이 감각이 사라지기만을 바랐어요. 지금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말을 이었고 저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마주했어요. 그 눈빛은 처음과 달랐고 뭔가를 더 간절히 붙잡고 싶은 사람처럼 깊은 곳에 무언가 흔들리는 빛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 눈을 보면 그냥 돌아가기가 쉬워져요. 나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전부 같아서요. 그녀는 그런 말들을 하며 눈을 감았고 저는 그 순간 또다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체온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거실의 공기는 더욱 좁아졌고 마음은 더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더는 되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꺼낸 말은 사실 그녀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한 말 같았고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겹쳤어요. 그 촉감이 너무 선명해서 도망칠 수 없었고 너무 익숙해서 거부할 수 없었고 결국 저는 또 한 번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저는 다시 어떤 변명도 저항도 없이 그녀의 온기에 휘말려 버렸고 말 대신 짧은 숨과 손끝의 떨림만이 남았습니다. 이 밤은 분명히 반복된 밤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또다시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할 때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표정으로 마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미소 대신 침묵을 택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현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문턱에 멈춘 채 말을 꺼냈고 그 한마디가 공간의 온도를 확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해요. 멀지는 않아요. 차로 30분쯤 그 정도 거리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는데 몇 초쯤 걸렸어요. 반응을 보이기엔 너무 늦었고 어떤 감정도 꺼내기엔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왜요?
겨우 꺼낸 질문은 사실 궁금함보다는 당황함에 가까웠고, 그녀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 근처를 맴돌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제는 좀 멀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의외로 담담했고, 저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떨궜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간 반복된 모든 만남의 흔적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안 해요. 제가 겨우 짜낸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른 끝에 나온 질문이었고,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우리 둘 다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서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이성적이어서 더 가슴을 눌렀고,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다시 현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아무런 반응도 못한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가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답답하게 쿡쿡 쑤셨으며, 손끝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워져서 마치 타인의 몸을 가진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지만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오기보단 속에서 골문 채 멈춰버린 듯했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는 허공을 응시하며 내가 뭘 잃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헤아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손에서 빠져나간 모래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버렸어요. 말도 없이요. 제가 겨우 꺼낸 말은 사실 그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 침묵을 뚫을 최소한의 몸짓처럼 입 밖으로 흘러나온 고백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날 바라보는 그 감정이 너무 선명했어.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릴지 알면서도 더는 진실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조용함 속에서 다시 울려고 애를 썼지만 어찌된 일인지 감정이 빠져나갈 통로는 막혀 있었고, 얼굴에 뜨거운 열기만 남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책감이란 말조차 지금에 와서는 너무 늦어버렸고, 후회라는 감정도 누군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내를 두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 집 감정가는 낮지만 품은 따뜻해요. 그날 나는 정말 집을 보러 간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집엔 그 남자의 체온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람 마음을 참 절묘하게 건드린다. 내가 몇 번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뿐인데 추천 영상이 전부 경매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영상을 하나 틀었고, 화면 속에선 낙찰받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냥 흘려들었어야 했는데 묘하게 귀에 남았다. 나는 그때 처음 경매라는 단어에 오래 머물렀다. 여보, 지금 뭐 봐? 남편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다. 경매 영상. 내가 짧게 대답하자 그는 키득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내가 그런 것도 보다니 좀 신기한걸? 왜? 나도 이제 투자 좀 해볼까 싶어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할 거면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럼. 내가 뭔가에 관심 갖는 게 나는 좋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괜히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좋다니, 그래. 그럼 더 관심 있는 척을 해봐야지. 그날 밤 나는 부엌 식탁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법원 경매 일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 아는 것도 없는 내가 스케줄부터 보는 건 어쩌면 우스웠지만 중요한 건 진심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캘린더 앱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입찰 날짜를 하나하나 눌러 저장했다. 남편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가끔 내 쪽을 힐끔거렸고, 나는 일부러 잡한 소리를 내며 뭔가 열중한 사람처럼 굴었다. 요즘엔 여자가 돈 벌어야 멋있지.
그가 말하자 나는 고개를 돌려 웃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너한텐 더 어울려. 사실은 그때부터였다. 나는 경매가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낙찰받기 시작한 순간이 영상 속 강사는 자꾸 말했다. 현장을 꼭 가보세요. 발품 팔아야 이깁니다. 그래, 발품. 그건 남편도 절대 의심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메모장에 썼다. 서울 황서구 공항동 2184. 2층 다세대. 입찰일 다음 주 화요일.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 물건부터 시작하면 뭔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게 내 인생인지 마음인지 아니면 이름 모를 관계인지 지금은 나조차 모르고 있었다. 물건 하나 보러 가보려고 현장 답사.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핸드백 속엔 성경책 대신 등기부등본이 화장기 없는 얼굴 대신 틴트가 은은하게 발라져 있었고 내가 걸은 길은 교회가 아닌 지하철역이었다. 경매 카페에서 알게 된 남자. 닉네임은 노하우 95. 경매 정보방에서 며칠간 말이 오간 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이어졌고 나는 그가 보내준 좌표를 따라 낯선 동네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찾기 쉬우셨죠? 네. 여기 맞나 싶긴 했는데 지도엔 딱 나오더라고요. 근처 부동산은 물건 정보 얘기해두긴 했어요. 같이 한 바퀴 돌까요? 첫인상은 말 그대로 그냥 그랬다. 체크무늬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 말투는 어색하지도 지나치게 친근하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말끝에 웃음이 묻어 있었다. 이 동네는 처음이죠. 네. 서울 안 갔네요. 한적하고 살긴 괜찮아요. 물론 같이 살 사람이 있다면 더 좋고요. 그 말엔 어이없게도 내가 먼저 웃었다. 어머, 그 멘트는 자주 써먹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죠. 효과 있나 보네요.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거리를 조절하고 있었다. 경계심과 묘한 설렘은 항상 나란히 걷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벽에 붙은 시세표를 본 척하면서도 그의 옆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왔고 건물 외관보단 그가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양이 더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다. 요즘 물건은 잘 안 나와요? 나와도 다들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주워가죠. 이쪽 라인도 이제 좀 뜰 조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는 그냥 따라만 타는 거네요. 아니요. 초보라서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감이 깔끔하잖아요. 그는 말끝마다 칭찬을 얹었고 나는 어느 순간 그 말을 기다리는 내가 있다는 걸 느꼈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틈도 없이 나는 이미 그 흐름에 발을 담갔다. 길 건너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사서 한 잔씩 들고 서 있을 땐 그와 내가 이 동네 물건을 진짜로 보러 나온 건지 아니면 서로를 확인하러 나온 건지 알 수 없었다. 조만간 법원에서도 마주치겠네요. 그러게요. 우리 오늘 꽤 잘 본 척하죠. 아니요. 나 진심이었는데요. 말은 가볍지만 눈빛은 그보다 조금 진지했다. 나는 되묻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물건지를 둘러보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던 중 나는 가방을 머리에 올렸으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그가 잽싸게 자신의 차 문을 열며 손짓했다. 타요, 그냥. 금방 그칠 것 같진 않은데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수석 문을 잡고 몸을 밀어 넣었다. 창문은 서서히 습기로 흐려졌고 차 안엔 그의 향수 냄새와 미묘하게 눅눅한 습기가 섞여 있었다. 경매 답사하다가 비 맞은 건 처음이네요. 내가 머리를 매만지며 말하자 그는 웃었다. 이건 감정평가서에도 안 나오는 리스크네요. 우천시 진입불가. 하긴 이런 것도 경험이겠죠.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분위기 좋네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다. 유리창에 물방울이 줄을 그으며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흐름을 바라봤다. 나는 처음으로 그와 마주 앉은 이 밀폐된 공간이 집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혹시 그가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굳이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고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순간 무너진 건 창밖의 물결이 아니라 내 안의 균형이었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응, 이런 것도 그냥 경험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입술이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 입맞춤은 뜨겁지도 조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했고 너무도 부드러워서 더 이상 저항할 이유조차 없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도 위의 좌표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돌아가는 길부터는 단 한 번도 우회하지 않게 될 거라는 예감이었다. 이건 단순한 물건 확인이 아니라 나란히 앉은 채 서로의 체온을 확인한 순간이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으며 차 안은 창문 하나 틈 없이 조용히 데워지고 있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이나 하실래요? 그가 그렇게 톡을 보내온 건 수요일 오전 법원 입찰 시간 직전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현장에 갔을 테지만 나는 이미 핑계를 만들어 둔 상태였다. 오늘은 입찰 물건 별로 없어서 안 간다더라.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아쉽겠네라는 말 한마디로 끝냈다. 나는 어느새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전 물건 별로 없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냥 쉬려다가 커피 한 잔쯤 괜찮겠다 싶어서요. 잘 됐네요. 저도 근처였어요. 우리는 종로의 오래된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주변은 다소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서 나눠지는 대화는 오히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는 익숙한 듯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나는 진한 라떼를 주문했다. 여기 커피 진하니까 조심하세요. 그가 웃으며 건넨 말에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요즘은 이런 진한 게 더 좋더라고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3일 전보다도 가까워져 있었다. 조심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심할 이유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내가 경매를 공부한다는 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람은 내가 묻기도 전에 말해주고 내가 대답하면 웃어줬다. 남편분은 뭐라 안 하세요? 이렇게 자주 나가면?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해요. 대단하시다. 보통 남편들이 그렇게 쿨하진 않던데. 쿨한 건지 관심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쿨한 쪽으로 생각하죠.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우리는 말끝마다 웃었고 웃을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식사 자리로 옮긴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근처 골목 안에 있는 조용한 식당, 오래된 간판이 달린 집이었다. 그는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다. 여기 낙지볶음 맛있어요. 매물보다 뜨거울 거려. 아, 그거 불나겠네요. 그럼 오늘은 화끈한 거 어때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컵을 쥔 손을 내려다봤다. 어느새 익숙해진 농담, 불편하지 않은 시선, 웃음의 끝에 남은 공기까지도. 이 모든 게 경매 공부라는 명분 안에서 너무도 쉽게 허락되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카페에서 자료 정리하고 온다고 말해두었다. 실제로 카페에 들르긴 했지만 그와 함께였고 노트북은 가방 안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고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닿는 시간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좋아한다는 말조차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이날의 기록은 입찰표가 아닌 내 마음의 낙찰 확인증에 남겨졌다. 우리 근처에 괜찮은 매물 하나 있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그가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땐 마치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대충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캘린더 앱을 닫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렸던 그 순간 내 입에서 먼저 흘러나온 건 좋아요. 가보죠라는 말이었다. 어차피 발품 팔아야 하는 것도 공구니까 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내 스스로도 그게 얼마나 설득력 없는 변명인지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연갈색 타일로 외벽을 마감한 15층짜리 오피스텔 앞에 섰고 그가 관리실에서 받아든 키를 손에 쥔 채 자연스럽게 앞장서 걷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공간이 경매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13층 맨 끝 호실이라며 나를 이끌었고 엘리베이터 앞에 나란히 섰을 때 그의 눈동자가 내 옆모습을 조용히 스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나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웃고 있었고 그도 웃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요즘은 이런 구조가 인기래요. 이런 구조요? 딱 둘이 있기 좋은 구조.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뺨이 조금 달아올라 있었고 그 열기엔 부끄러움과 기대 그리고 자꾸만 밀려드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냉장고도 커튼도 소파도 없었지만 햇빛은 환하게 들어왔고 바닥에 놓인 매트와 벽 쪽으로 치워둔 작은 테이블만으로도 누군가 이곳을 준비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임차인 없어요. 지금 비어 있어요. 그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앉아봐요. 뷰 진짜 괜찮다니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걸어가 창문 앞에 섰고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평범한 주택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남편에게 보낸 톡은 현장 보고 올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듯. 그 한 문장이 마지막이었고 이미 40분은 지나 있었다. 그가 내 어깨 너머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이 천천히 내 허리를 감쌌다. 여기 마음이 놓이는 공간이었으면 해서요. 어쩌면 그런 공간이 될지도 모르죠.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익숙했고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매트를 밟았다. 속옷선이 은은하게 비치는 원피스 자락이 무릎 위로 천천히 말려 올라갔고 나는 아주 천천히 그 침대 끝에 앉았다가 몸을 눕혔고 그는 말없이 내 곁에 다가와 입술을 맞췄다. 입맞춤은 길었고 숨소리는 격하지 않았지만 깊었으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조차 두 사람의 그림자를 가릴 만큼은 아니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내 손목에서 흘러내린 팔찌는 바닥에서 조용히 굴렀으며 이 방 안에선 땀 냄새와 이불의 온기, 입술 사이에 남은 숨결만이 천천히 맴돌았다. 우리는 그 집이 팔릴지 말지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대신 이 감정이 얼마짜리인지 굳이 묻지도 않았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다음엔 더 오래 있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오늘도 법원 가. 남편은 출근 준비를 마친 내게 머그잔을 건네며 그렇게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이 이제는 습관처럼 던지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대답도 자연스러웠다. 응, 지난번 그 물건. 매각기 일이 다음 주라서 분위기 좀 더 보려고. 커피는 따뜻했고 남편의 손길도 다정했으며 나는 그런 아침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법원은 오늘도 붐비겠네. 그쵸. 오늘은 좀 일찍 가볼까 해요. 그래.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응. 아마 늦을 것 같아. 그는 웃었고 나는 따라 웃었지만 그 미소의 끝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설 때 그는 내 등 뒤로 잘 다녀와라고 말했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응 다녀올게라고 대답했다. 오늘도 나는 법원으로 향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내려 두 정거장을 걸어 다시 13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내 마음은 늘 같은 속도로 떨어졌고 현관문 앞에 서면 심장이 먼저 도착해 있는 기분이 든다. 그는 미리 문을 열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거짓말은 다시 이유를 얻는다. 방 안은 어제와 같은 구조였지만 체온은 늘 새로웠다. 오늘은 뭐 볼 거예요? 당신. 그게 다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웃었고 그도 웃었고 테이블 위에 펼쳐둔 등기부등본과 시세표는 손도 닿지 않은 채 하루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내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물었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런 식이 뭔데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방식. 아무도 모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위험보다 먼저 온 건 그와 닿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이었다. 우리는 매일 낮 1시 같은 시간에 같은 방에 머물렀고 그 시간 동안은 서로의 사생활과 윤리와 책임을 문 밖에 두고 온기 하나로만 서로를 채우고 있었다. 침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세는 바뀌었고 말은 줄어들었으며 손끝의 거리와 눈빛의 여운만이 점점 깊어졌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집이라면서도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고, 나도 말릴 이유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오늘은 좀 더 있다 가요. 오늘은 나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매물이라 부르지 않았고, 이 방문이 거래인지, 도피인지, 시작인지, 끝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법원 간다는 말 아래 이 집의 체온을 다시 확인하러 올 뿐이었다. 이제 그는 매물번호를 묻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라는 질문은 사라졌고, 그 대신 오늘도 13층이죠. 라는 익숙한 인사가 자리 잡았다. 나 역시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응, 오늘도. 그 한마디면 충분했고, 우린 더 이상 서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외출 준비는 특별할 것 없었다. 하지만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립스틱을 바꾸고 머리를 다시 말리고 같은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나는 옷장을 열어 그 집에 갈 때 입는 원피스를 꺼냈다. 처음 그와 만났던 날 입었던 것과 비슷한 색, 약간은 달라붙지만 과하지 않은 길이, 그리고 안쪽에 걸어둔 얇은 니트를 더 심은 것도 잊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3098 손가락은 익숙하게 눌렀고, 도어락 소리가 나기도 전에 그가 안쪽에서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응, 오랜만이네. 이틀 만에 오랜만이면 이제 중독된 거예요. 그의 농담은 전혀 낯설지 않았고 나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두며 가볍게 웃었다. 커피 내려놨어요. 설탕은 넣을까요? 아니요, 그냥 블랙으로. 오늘은 매운 거 먹고 싶어요? 응, 매운 게 낫겠네. 대화는 가볍지만 손놀림은 더 익숙해졌고 나는 이미 침대맡에 놓인 물티슈와 방향제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옷걸이에서 내 겉옷을 받아 걸었고 나는 습관처럼 옷을 천천히 벗으며 말했다. 우리 처음엔 이러지 않았잖아. 그때는 서로 모르는 게 많았죠. 지금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걸까? 모른 척하는 게 더 편할 땐 그냥 모르는 걸로 해요. 그 대화는 긴장이나 욕망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 이젠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설렘이 아니라 반복이고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며 감정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중독이라는 걸. 나는 그가 등을 감싸 안는 동작이 어제와 똑같다는 걸 느꼈고 그 역시 내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옆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 순간에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이 집 진짜 계약할래요? 지금 우린 이미 계약 중이잖아요.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죠? 아무도 들키기 전까지.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고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다리를 따라 올라올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오후 햇살은 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릴 부끄럽게 하진 않았다. 욕망은 두근거림이 아닌 익숙한 흐름 속에서 흘렀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이제 더는 이유도 설명도 질문도 없었다. 단지 이 거래는 익숙한 관계라는 포장지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남편이 무심한 듯 중얼거린 건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컵을 씻으며 등을 돌린 채였다. 요즘 따라 집에 없을 때 많네. 그 말은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가길 바란 듯 들렸지만 내 귓가에선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맴돌았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을 마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경매는 발로 뛰는 거잖아요. 물건 사진만 보고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습관처럼 꺼낸 그 말 속엔 억지로 덧댄 여유와 의도적인 가벼움이 섞여 있었지만 남편의 침묵은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냉담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짧은 반응 속에서 전과 다른 묵직한 기류를 느꼈다. 냉장고를 열어 음료를 꺼내는 그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두며 혹시 내가 무언가를 흘렸던 건 아닌지 말끝을 흐리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였던 기억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았고 동시에 아직 그의 눈빛이 확신까지 닿진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미 경고등처럼 반짝이던 느낌이 있었고 그 촉은 지금 이 순간 더 확실히 켜지는 듯했다. 내일도 나가. 응,
내일은 대전지방법원. 물건 좋은 거 하나 나왔대. 그거 서울 거 아니었어. 응. 아,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어서 착각했나 봐요. 나는 말끝을 정리하듯 물을 한 모금 더 삼켰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내 얼굴을 찌르듯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엔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 하더니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 바뀌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괜찮을 줄은.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시선을 거두며 조용히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식사 준비를 하며 라면 포장을 뜯는 내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천천히 움직였고 국물이 끓는 동안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가 지금껏 내게 직접적인 의심을 던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혹은 알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로 하여금 먼저 입을 열게 하려는 계산된 침묵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 침묵은 무력하면서도 위협적이었고 나는 그 무게 속에서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요즘은 향기가 달라. 그의 말은 뜬금없었지만 정확했다. 향수 바꿨어요. 예전 거 질리더라고요. 요즘엔 좀 가벼운 게 유행이라며? 그래. 낯설긴 한데 나쁘진 않아. 그의 젓가락이 국물에 잠긴 채로 잠시 멈춰 있었고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입꼬리 끝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혹시 별로야? 아니야.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 말은 분명 칭찬이 아니었고 동시에 비난도 아니었다. 나는 그 무표정한 말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해석을 떠올렸고 결국 어떤 것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국물만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나누는 언어가 아니었고 그 안엔 서로를 떠보는 눈치와 피로가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침묵의 공백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브러쉬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향수는 평소보다 한 번 덜 뿌렸고 원피스는 자주 입던 옅은 베이지 색이었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반복하며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어요. 남편은 먼저 일어나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주방으로 나와 커피를 준비하며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지만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디 쪽이야? 그가 무심한 듯 물었고 나는 대답을 미리 연습한 사람처럼 가볍게 말했어요. 도봉 쪽이에요. 근린 주택 하나 있는데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쪽은 잘 안 나오는 지역인데? 네, 그래서 더 궁금하더라고요. 사진이 좀 애매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천천히 고개가 움직였고 내가 문 앞에서 신발끈을 매는 동안 그 시선은 나를 따라 붙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내 뒷목을 지나 어깨를 타고 허리와 치마 밑단까지 내려오는 느낌을 분명히 느꼈고 너무 뻣뻣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허리를 한번 펴고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어요. 옷, 잘 어울려.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들었고 그가 가볍게 웃으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아, 고마워요. 요즘엔 이런 스타일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 뭔가 부지런해졌네. 그런가요? 그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한번 토닥이며 말했어요. 오늘도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요. 응,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어깨는 한순간에 툭 내려앉았고 숨을 들이마신 뒤 복도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평소보다 유난히 가벼운 듯하면서도 어쩐지 무거워 보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와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마음속에서 그는 알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나는 카드를 찍고 문을 열었지만 마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듯한 기분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려는 몸짓이 더 어색해졌어요. 왔어요? 그가 안에서 인사했고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와요? 그냥 기분 탓인가 봐요. 이상하게 조심하게 되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별일 아닌데 남편이 뭔가 아는 눈치였달까. 그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이내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조금씩 정리해야 할까요? 정리는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까진. 나는 말을 흐렸고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묵이 방 안에 흘렀고 우리 사이를 메우던 설레임은 이제 어떤 타이밍에 입을 맞춰야 할지 망설이게 하는 침묵으로 변해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두며 생각했어요. 이 관계는 익숙해졌지만 익숙한 만큼 무뎌졌고 무뎌진 만큼 감춰지지 않는 흔적이 생겨버린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 남편의 눈빛은 의심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결국 낯선 동선에 익숙한 사람의 눈은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 모든 걸 알아챈다. 도어락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흘릴 뻔했어요. 그 시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올 이유는 없었고 무엇보다 나와 그 사람은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죠.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고 낯선 구두 소리가 바닥을 또렷하게 두드렸어요. 그는 현관문을 닫지 않았고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대 선 채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반 박자 먼저 일어섰고 나는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어요. 남편은 나와 눈을 마주친 채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런 무표정이 더 무서웠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았다는 걸 느꼈고 바닥엔 아직 따뜻한 커피잔이 남아 있었으며 공기 중엔 향수와 방향제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시간이 멈춘 듯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그가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엔 수천 개의 말이 담겨 있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다려. 나 설명할 수 있어. 숨을 삼키듯 꺼낸 내 말은 너무 늦었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현관으로 향했고 여전히 구두를 신은 채 바닥을 3번 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마치 멈춰선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군 채 소파에 조용히 앉았죠. 끝났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끝내기 전에 내 남편이 먼저 끝내버렸네. 나는 입을 열지 못했고 변명할 것도 울어볼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바닥의 커피 얼룩만이 시간의 흐름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 작은 얼룩 위로 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옷을 챙겨 입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이미 식어버린 내 안의 감정들이었어요. 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방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평온이 허상이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돌아본 순간 내가 잃은 게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 그 사람이 보내오는 문자들은 점점 짧아졌으며 우리의 대화는 공백으로만 채워졌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로 멍하니 시간을 죽였어요. 모든 소리 위로 남편의 구두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 발걸음 하나에 내가 쌓아왔던 거짓말과 욕망이 모두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에 아무런 소리도 남기지 않고 나갔고 문도 닫지 않았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한숨조차 없이 나간 그 뒷모습은 내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게 되었어요. 내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였다면, 그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아니, 내가 애초에 첫 입맞춤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모든 질문들은 이제 소용없었고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하루로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 방 안엔 아무도 남지 않았고 나만 홀로 거실 벽에 기대서서 문틈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직도 그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고 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엔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식탁 위 조명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 식탁을 바라봤고 그 위엔
한 장의 A4 용지와 얇은 등기부 등본, 그리고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낯익은 서류 제목, 협의이혼 신청서. 그 아래엔 그 사람의 집 주소가 적힌 등기부 등본 사본이 함께였고, 그 아래 짧은 글씨가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 집 감정가보다 싸게 줬겠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고 의자에 주저앉아 입술을 터막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쏟아냈어요. 이건 싸움도 아니었고 벌도 아니었으며 그냥 내가 이 집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침묵의 통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등을 구부린 채 깊은 숨을 토했어요. 아직 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서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의 필체는 단호하면서도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오빠. 나는 텅 빈 집에 대고 말을 건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벽에 기대선 채로 다시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해요. 말이라도 하지. 그냥 나가면 어떡해요. 펜을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어보았다가 뚜껑만 열었어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내 삶에 서명해왔던 손이 그날따라 가장 단순한 한 줄에도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울었고 그 울음은 서명보다 길고 깊고 차갑게 식탁 위를 적셨어요. 전화기를 들고 반복해서 그 사람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연결음 대신 돌아오는 건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어요. 그가 번호를 바꿨다는 건 더 이상 나와 어떤 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 집 안에서 그는 침실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그의 방 앞에 커피잔이 놓여 있고 밤이면 그 커피는 그대로 식은 채 돌아왔고 그마저도 사라진 어느 날부턴가 나는 그 잔도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나는 거실과 주방 사이를 유령처럼 오갔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았어요. 오빠 문 좀 열어줘요. 잠깐만 얼굴만 보여줘요. 진짜 아무 말 안 할게요. 문 너머에선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손끝으로 문턱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그림자는 문 밑으로도 들이우지 않았고 그 방은 점점 사람이 있는 방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 집에서 말도 시선도 소리도 없는 투명한 존재로 지내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 집을 본다면 분명 말할 거예요. 이곳에는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잊힌 채 남아있다고요. 법원 정문 앞 계단 아래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진짜 경매가 열리는 날이었고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 아무 목적 없이 서 있었죠. 한 손엔 이름 없이 적힌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론 주머니를 쥐고 있었으며 안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치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닮아 있었어요. 팜플렛을 나눠 들고 삼삼오오 흩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날 그와 처음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렸고 이 모든 시작이 얼마나 작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는지 새삼 떠올라 웃을 수 없었어요. 이쪽이에요. 오늘은 입찰자 많을 것 같아서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처음 그가 내게 했던 말, 익숙하면서도 다정했던 그 말투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울렸어요. 그때 나도 순진했지. 진짜 경매를 되오고 싶었으니까. 작게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한 칸씩 올랐고 낯선 얼굴들이 지나가는 속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운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정문을 통과하던 순간 어깨에 툭 닿은 낯선 사람의 손길에 화들짝 놀랐고 그 작은 자극조차 내 안에 쌓인 감정을 흔들어 놓을 만큼 내가 망가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웃으며 지나간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숙였고 한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눈물보다 더 짠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후회로 다가왔어요. 그를 처음 봤던 복도, 그가 먼저 걸어가다 돌아봤던 순간 함께 공유했던 지도와 물건의 이야기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때의 나를 붙잡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대신해주지 않았고 지금의 나는 그 누구보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펜을 씹었어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고 수없이 바라봤던 제목 협의 이혼 신청서는 마치 오늘 처음 본 글자처럼 어색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펜을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놓았고 마음속에 맴도는 한마디가 자꾸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도 나를 한때는 사랑했잖아. 나는 서명을 위해 펜촉을 종이에 갖다 대며 여러 번 숨을 삼켰고 숨을 멈춘 채 한 줄만 그으면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었잖아, 오빠. 나 진심이었어. 텅 빈 집안에 되뇌는 내 목소리는 금세 메아리로 돌아오지도 않고 공기 속에 흩어졌고 나는 등받이 없이 허리를 굽혀 식탁에 팔을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걸로 정말 끝이 나는 거야? 이걸 넘기면 우린 진짜 남남이 되는 거야. 혼잣말은 멈추지 않았고 생각은 끝나지 않았고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의 웃음, 그의 다정했던 손길, 나를 위해 매일 내려주던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게 눈앞에 겹쳐 떠올랐고 나는 도장을 찍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창가에는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고 그 안에서도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 붉은 도장은 마치 마지막 단추처럼 내 앞에 놓여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끝내 눌러 찍지 못했고 그렇게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도 팔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스스로 문을 열었고 스스로 자신을 내놓았어요. 마음이 팔린 건지 몸이 먼저였는지 이제는 구분조차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그는 사라졌고 남편은 침묵했고 결국 나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경매는 끝났고 낙찰자도 정해졌고 서류도 모두 접수됐지만 정작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낙찰되지 않은 채 이 애매한 공백 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이럴 일이었을까?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몰랐고 그가 떠난 것을 탓하기엔 내가 준 것이 너무 많았고 남편이 돌아서 버린 것을 붙잡기엔 내가 흐린 것이 너무 컸어요.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린 말은 어느새 자책도 항변도 아닌 무력한 체념이 되었고 나는 입술에 바르던 립스틱조차 덮지 않은 채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나도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 나조차 낯설게 섞여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 다 지나갈 거야. 언젠가는.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변명이었고 동시에 끝내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지막 발버둥이기도 했어요. 무언가를 잘못했단 자각은 있었지만 동시에 내 안의 허기는 그렇게라도 채워지고 싶었던 거였어요. 나는 여전히 낙찰되지 않은 여자였어요. 기다리는 이도 없고 다시 경매에 나설 자신도 없고 그 누구도 더는 내 번호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나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어요.